안녕하세요. YBM어학원 강남센터 HSK 대표 강사 김은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2022년 1월 HSK 3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 각 영역의 핵심 전략을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도대체 뭘 공부해야 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껏 계속 공부를 쭉 해오시다가 내일이 시험이야. 아니면 곧 시험을 봐. 그럼 내가 한번 쭉 정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용들은 뭐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한눈에 보기에 듣기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독해는 이 부분이 중요하고 쓰기는 이 부분이 중요했지라고 한번 훑어보고 잡아주면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특별히 각 영역의 핵심 전략을 군더더기 다 빼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줄로 알아보는 HSK 3급 각 영역별 전략 팁을 좀 볼 건데요. 한 줄 정도. 조금 진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번 전략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듣기를 좀 볼게요.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듣기보다는 독해나 쓰기를 좀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듣기를 한번 좀 제대로 짚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듣기를 막 영역별로 하나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듣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전략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데 소리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소리에 신경을 써라. 단어의 뜻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하자. 무슨 얘기십니까? 단어는 뜻을 알아야죠. 그리고 듣기를 들을 때에도 내용을 알아들어야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사실상 저희가 중국에서 살고 있거나 계속 중국어에 노출된 상태가 아니고 또 HSK 3급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라서 사실 문장 자체를 알아듣기가 좀 버거우실 수도 있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그 언어적인 능력을 정말 순수하게 외국인과 함께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잖아요. 그럼 일단 시험은 많이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내가 이 단어의 뜻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기는 모든 외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만 생활하신 분들은 어느 급수가 됐던지 간에 중국 체류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듣기는 다 어려워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만 내용을 파악해서 듣는 것보다는 모든 소리에 집중을 해서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는 좀 자세하게 예문으로 집중을 해볼게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기를 보면서 보기의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설령 내가 마이 완러, 마이라는 글자가 사는 거야, 파는 거야, 나 헷갈려. 근데 사실은 한국어로 읽어주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 읽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팔렸다는 뜻을 몰라도 마이 완러라고 읽고 들었을 때 마이 완러가 나오면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기를 공부하실 때는 애당초 소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르는 소리는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소리를 잡아서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보기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 나오나 안 나오나로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 완러, 뿌, 신시엔. 근데 내가 시에는 모르는데 뿌 읽으실 수 있고요. 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뿌, 신, 뭐가 나오나?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6급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셔야지 단어 내가 이걸 다 팔렸어 신선해 외워도 신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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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완러 마이 완러 여러 번 읽으면서 소리를 듣는 연습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이 꼬일러는 쉽잖아요. 그럼 타이 꼬일러가 들리는지를 들어야죠.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 하는지를 신경 쓰다가 타이꼬엘러 같은 쉬운 걸 놓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먼저 소리로 기억을 하고 지문을 들려줄 때에 뭔 얘기하지? 라고 듣는 게 아니라 이 보기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你为什么买了橘子不是要买葡萄吗? 무슨 소리지? 제가 이제 지문을 보여드리고 읽어드리니까 그냥 대충 알겠지만 사실 들을 때는 근데 부타오랑 쥐즈 같은 건 들렸는데 마이 완러나 신이나 뿌나 타이꼬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내용 다 알아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답이 아직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자가 얘기합니다. 我去的晚葡萄都 마이 완러라고 읽어줘요. 마이 완러? 마이 완러 나왔다. 부타오가 포도인지도 몰라. 쥐즈가 귤인지도 몰라. 근데 보기에서는 이 동사
수러죠. 수러 3개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卖完了不得不买橘子 다 못 알아들어도 卖完만 들으면 이 문제 맞춥니다. 여러분이 듣기는요. 듣기 1부분이 됐던 2부분이 됐던 간에 다 상관없이 무조건 이 마인드를 가지고 HSK 3급, 4급, 5급, 6급을 다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듣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점점 어휘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4급이나 이제 뒤에 막 단문 나오고 이러면 무슨 얘기야 막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보기 그리고 소리입니다. 소리를 신경 써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듣기는 딱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상황별로 단어 막 외우시고 공항에서 사용하는 거, 물건 살 때 사용하는 거 막 문장 외우시고 다 외우셔도 시험 현장 가면 어차피 난 소리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소리에 신경 써라. 듣기는 오늘 한 줄 포인트 소리에 신경 써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 주어 수러 찾기,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 핵심 전략은 각각의 이제 독해 1부분, 독해 2부분, 독해 3부분에 하나씩 한 줄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독해 전체를 아우를 때에는 해석을 내가 만약에 해야 된다면 누가 뭐 했는지 주어, 수러를 찾는 연습부터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메인 타이틀은 주어와 수러 찾기지만 아직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제가 각 영역별로 독해 1, 독해 2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때 그 포인트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과 대답, 키워드에 신경 써라. 완전한 문장, 완전한 대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하는 패턴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다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 아, 듣기는 소리 기억하는 거고 독해 1부분은 맞아,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질문과 대답의 키워드에 내가 조금 포인트를 맞추고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간다고 했으면 간다고 얘기할 거고 여기서 포도 얘기했으면 얘도 포도 얘기할 거고 아, 반복되는 키워드, 질문과 대답 키워드 이게 독해 1부분의 핵심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조금 암기 포인트를 드릴게요. 怎么라고 물어보면 방법을 얘기하겠고요. 什么라고 물어보면 사물을 얘기하겠죠. 你买什么라고 물어보면 我买 해놓고 橘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하는 거구나. 시간을 물어봐야 什么时候 근데 대화에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둘이 짝꿍인 거야. 谁라고 물어봤는데 사람으로 대답을 해요. 그럼 이렇게. 날로 물어봤는데 장소.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1부분을 푸실 때에는 질문과 대답에서도 사실 질문을 하려면 의문사가 필요하니까 의문사 좀 봐야겠다. 의향을 묻는 의문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뭐해? 어디야? 누구야가 아니라 가능해? 어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아니, 안 되겠는데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향을 묻는 질문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能可以吗?怎么样?好,可以行, 아니, 不行, 또 붙이, 미안해, 내가 뭐 일이 있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독해 1부분 한 줄 전략 뭐라고요? 질문과 대답 그리고 키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독해 2부분 한 줄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칸의 위치에 신경을 쓰자. 사실 독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12월 데뷔 특강 때 제가 독해만 딱 총정리해서 1년간 진행했던 데뷔 특강을 정리를 해서 12월에 특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말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라서 내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으면 12월 강의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1년 12월에 독해 파트를 쭉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빈칸 넣기잖아요. 빈칸의 위치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래, 난 독해 2는 빈칸의 위치야. 얘가 주어 뒤에 있는지 동사 뒤에 있는지 러 앞에 있는지 신경 써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어랑 러 사이에 비어 있으면 동사 넣어라. 헌준 이런 게 비어 있으면 뒤에 형용사 넣어라. 주어나 술 앞에는 부사 넣어라. 이 빈칸의 위치. 이거는 이미 한두 달 공부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개념일 거라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시험 보러 가는 날. 뭐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맞아, 독해 이 부분은 빈칸의 위치를 신경 써야지. 이렇게.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글 읽고 보기에서 일치하는 내용 고르는 거라서 사실 같은 그림 찾기입니다. 빨리 보기 보고 지문에서 보기 똑같은 거 나오면 골라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독해 3부분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해 1, 2, 3 진짜 한 줄 전략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험 직전에 계신 분들 또는 내가
한번 좀 이제 1월이니까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근데 공부를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엄두는 안 나고 그러면 핵심 맥락만 한번 살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여기서 내가 가지를 쳐야겠구나. 독해 일부분은 대화라는 시점에서 질문과 대답에서 가지치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독해 이 부분은 괄호 넣기라는 그 맥락을 가지고 빈칸의 위치를 생각하면서 또 공부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 독해 3부분은 어쨌든 같이 반복되는 보기에서의 단어를 같은 그림으로 빨리 찾아야겠다. 시간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쓰기 볼 거예요. 자, 오늘 진짜로 이제 짧은 시간 탁 찍고 들어가죠. 쓰기는 문제 푸는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쓰기 중에서도 이제 배열하기가 어려우니까 배열하기를 제가 좀 정리를 드릴 건데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배열하기 같은 경우는 받자문, 빼자문, 비교문, HSK 3급 같은 경우에 기본 구조가 사실은 좀 중요하죠. 여러 가지 문법은 있겠지만 사실 어떤 문법을 다 막론하고라도 단어가 섞여 있으면 순서에 맞게 문장을 만들 때에 주어 먼저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어떤 종류 형태의 문법의 문제든지 간에. 내가 학교에 가니까 내가부터 찾는 거예요. 주어부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어라고 생각했던 게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배열하기를 할 때 이제 위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서 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저 별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얘 자체가 사실상 주어부터 찾으면 안 되고 그건 한국어 어순 느낌이잖아요. 수어 먼저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수어 먼저 찾고 수어에 해당하는 목적어 찾고 주어 찾으셔야 돼요. 뭘 사? 사과. 그럼 나겠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왜냐면 사과랑 내가 있으면 내가 주어인지 사과가 주어인지는 모르는데 수어가 마이니까 마이 빙고 그럼 나겠네.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어로 기둥을 삼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한 줄 전략은 무조건 이거예요. 수어 찾고 목적어 찾고 주어 찾자.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부조개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실력을 이렇게 탄탄히 쌓아서 거기서 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하나 아무래도 시험인지라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보는 거라서 주어랑 수어 사이의 애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어 문장 구조가 주어, 수어, 목적어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 부조개.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어 배울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선생님 보조개로 외워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부사, 조동사, 개사구 순서대로 배열이 된다라는 거죠. 주어, 수어, 목적어는 당연히 기둥이니까 잡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기 사이에 이제 끼워 넣는 애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조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워이호의 개인이 나디엔화라는 이 예문을 HSK 3급, 4급, 5급에 다 써요. 왜냐면 이건 아무도 못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도 너한테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 하나 기억하시면 이게 주부조개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가 부사인 줄 알고 뭐가 조동사인 줄 알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문법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워이에 호이 나도 할 거야. 개인이 너에게 전화를 할 거야. 나디엔화 너를 정해놓고 전화를 하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개사구는 일단 수로 목적 앞이고요. 부사, 조동사, 개사구, 워의 호의 개인이 나디엔화를 적어놓고 얘랑 비슷한 애들을 그 자리에 호에나 야오 같은 조동사 그 자리에 개인이는 나디엔화 앞에 왔으니까 개사구는 술 앞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품사나 이런 거에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주부조개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수로 목적어를 먼저 찾고 나서 그 앞에다가 개인이를 넣고 그 다음에 내가 호에 요 스텝을 밟아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자,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한두 달 HSK 3급 시작하면서 막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시험을 봐요, 당장 시험을 봐요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맞아 듣기는 소리, 독해는 각각 그 파트가 중요했었고 쓰기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순서가 중요했지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제 배웠던 단어 나올까? 이거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풀지 마시고요. 이제 매 각 영역마다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핵심 전략 생각하시면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를 희망하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